안녕하세요. 정보가 세상을 바꾼다 인포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불붙은 GPU 시장 결국 삼성 TSMC 찾는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이야기를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코로나19 이후에 반도체 부족 현상이 굉장히 심하죠. 특히 게이밍 산업 그리고 자율주행차 산업이 고공행진을 하고 있어요. 갑자기 급성장하고 있는 가운데 그것의 근간이 되는 그래픽 카드 시장도 후끈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현재 GPU 시장의 절대 2강은 엔비디아 그리고 AMD죠. 특별히 엔비디아와 같은 경우가 더 시장 점유율이 더 높은 상황. 여기에 인텔도 GPU 시장을 뛰어들려고 다시 지금 뛰어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양사와 같은 경우는 고성능 그래픽카드 신제품 출시를 예고하고 있고, 그리고 인텔도 고성능 GPU 시장 진출을 선언하고 나서고 있는 상황이죠. 결국 이 3사, 인텔, 엔비디아, AMD 이 3사가 그래픽 시장의 헤게모니를 쥐고 있는 가운데 이것을 만들 수 있는 회사가 단 두 곳. 어디냐 하면 삼성전자, TSMC 이 두 곳에서 수주전도 가열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봐야 될 내용, 불붙은 그래픽 시장 카드, 결국 삼성 TSMC에서 생산입니다. 그 중에 먼저 알아볼 내용은 급성장하고 있는 그래픽 시장 1년 새 2배 성장입니다. 시장조사 옴디아에 따르면 2021년 GPU 시장 규모를 30억 8,200만 달러, 약 3조 6,728억 원을 달성한 것으로 알려져 왔죠. 이는 2020년 GPU 시장 규모인 15억 800만 달러와 비교를 하면 2배 이상 성장한 크기입니다. 자, 지금 그래픽카드 시장 규모 추이라고 지금 나와 있는데 2019년에서 2020년으로 올라갈 때 지금 한 2억만 달러, 네, 이 정도밖에 성장을 하지 못했는데, 자, 2020년에서 2021년으로 넘어가면서 갑자기 2배나 성장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픽 카드와 같은 경우는 그래픽 연산 전용 프로세스인 GPU가 반드시 들어가죠. 그래픽 시장 카드가 후끈 달아오른 것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서 집안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PC 및 노트북의 판매량의 상승에 기인합니다. 한 업계 인사는 특히 2020년 말부터 게이밍 산업이 급성장을 하면서 고성능 GPU의 수요가 급승세를 타고 있다라고 하고 있고, 특히 게임 구현을 위해 스마트 TV에서도 GPU가 탑재가 되고 있고, 메타버스 그리고 자율주행 플랫폼 등 새 기술의 출현으로 고성능 제품에 대한 수요가 한동안 성장을 지속할 것으로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특별히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은 메타버스입니다. 이제 메타버스로 넘어가는 추세예요. 메타버스로 점점 넘어가는 추세로 하면서 이제 VR, XR의 성장이 이제 크게 성장을 할 것인데, 이곳에 그래픽카드가 고성능 그래픽카드가 들어간다는 사실이죠. 이렇게 되면서 점차적으로 고성능 GPU가 탑재된 그래픽카드의 성장도 덩달아서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내용, 쏟아지는 신제품, 인텔 참전의 3파전입니다. 지금 기존에 2강이었었죠. 엔비디아, AMD. AMD와 같은 경우는 ATI를 인수를 해서 지금 AMD가 커다랗게 성장을 하고 있고, 이전에 인텔과 같은 경우도 원래는 외장형 GPU를 생산을 했다가 이제 그것을 포기했다가 다시 들어오는 상황. 이렇게 되면서 엔비디아, AMD, 인텔 이 3파전이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지금 GPU 신제품이 쏟아질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올 초 CES 2022를 전후로 해서 업체들은 GPU 신제품을 대고 공개를 하고 있는데, 시장을 양분하고 있는 엔비디아와 AMD는 그래픽카드의 주도권을 갖기 위해서 더욱 개선된 GPU를 전면에 내세웠고, 인텔도 첫 외장 GPU 공급 소식을 전하면서 이 GPU 대전을 대비하고 있어요. 지금 인텔의 GPU와 같은 경우도 지금 엔비디아의 GPU를 능가한다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인텔이 이 GPU 시장에서 얼마나 선전을 할지 초미의 관심사가 된다는 사실이죠. GPU 시장의 80%를 점유하고 있는 엔비디아는 최근 RTX 3080 Ti 그리고 RTX 3070 Ti 이 두 종을 오는 2월에 상용화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새 플래그십인
GeForce RTX 3090 Ti도 공개를 했죠. 이 제품은 24GB GDDR6X D램을 탑재를 해서 기존 제품 대비 7.7% 빨라졌다라는 게 지금 엔비디아의 설명입니다. 전체 성능도 10% 향상되었다고 알려지고 있죠. 내년에는 호퍼 아키텍처 기반의 RTX 40 시리즈를 공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AMD도 지금 엔비디아의 속도가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속도를 높이고 있죠. GPU 라데온 로드맵을 공개를 했는데요. 프리미엄 노트북 GPU인 라데온 RX 6000M 그리고 경량형 노트북용인 RX 6000S 이 시리즈를 공개를 했습니다. RX 6000 시리즈는 올해 8개 모델에서 최소 18개 모델로 확대될 것으로 보이고 있죠. 데스크톱 PC 전용 그래픽 제품인 RX 6500 XT 그리고 RX 6400도 함께 선보입니다. 인텔도 외장 그래픽 카드 시장에 다시 도전장을 내밀고 있는데요. 아크가 올 1분기부터 공급될 것이라는 소식이 들리고 있고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에이수스 그리고 델 테크놀로지스, 레노버 등 50개 이상의 노트북, 데스크톱 PC가 인텔의 아크를 적용할 예정이죠. 특별히 노트북과 PC 같은 경우는 인텔의 수중에 많이 넘어가 있는 상황. 그래서 인텔의 CPU를 탑재를 시키려면 인텔의 GPU까지 탑재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들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많은 노트북이나 PC를 만드는 업체들에서 지금 인텔의 아크를 지금 사용할 수 있을 가능성이 높아져 가고 있죠. 인텔은 PC용뿐만 아니라 서버, 슈퍼컴퓨터용 외장 GPU 제품의 개발 로드맵도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렇게 함으로써 점차 지금 외장 GPU와 같은 경우는 PC용에서 이제 전체적인 내용이 점차적으로 기능이 올라간다라는 거죠. 그런데 결국 이 생산은 누가 할 것이냐? 이 생산 자체를 이제 삼성과 TSMC가 할 것이다 라는 말이 지금 나오고 있죠. 지금 삼성전자와 TSMC, 인텔의 시스템 반도체 양산 로드맵을 보면 지금 인텔과 같은 경우는 2022년 상반기에 7나노를 한다고는 얘기는 했지만 그것을 집중을 하고 있는 것은 거의 GPU 부분.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러한 상황에서 얼마나 인텔 자체의 GPU를 흡수를 할 것이냐 아직까지는 실력이 부족할 것이다 라는 그런 측면 그래서 TSMC와 연계가 지금 높아질 것이다 라고 보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2025년과 같은 경우는 삼성, TSMC, 인텔 이 모두가 2나노 제품을 만든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향후 몇 년 동안 GPU 신제품 출시가 예고가 되어 있는 상황 그래서 이 예고에 따라서 지금 GPU의 신제품들이 잇따라 출시될 상황에 관측이 되면서 파운드리 업계의 발걸음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메타버스가 활성화가 되면 더욱더 고성능 GPU 시장이 외연히 커질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현재 고성능 GPU를 많이 사용하고 있었던 것은 가상화폐 시장이었잖아요. 이 가상화폐 시장이 이제 한물이 가고 이제는 그 자리를 내연 기관차를 대신하고 있는 자율주행차 그리고 메타버스 이 시장 그리고 고성능 게이밍 컴퓨팅 시장 이 시장으로 지금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수주를 받을 곳은 오로지 두 회사 삼성전자, TSMC밖에 없죠. 고성능 GPU와 같은 첨단 반도체 칩은 최근 7나노 이하 공정에서 수주가 보통 이루어지는데 이를 운영할 수 있는 회사가 삼성전자, TSMC 뿐이기 때문이죠. 최근 코로나19 상황에서 파운드리 공급이 굉장히 달리는 상황. 특별히 미국과 같은 경우도 지금 반도체 부족 현상이 있을 것이다 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관점은 안정적인 공급이라는 거죠. 그 대표적인 예가 엔비디아인데요. 전작인 RTX 30 시리즈는 삼성전자가 수주를 해서 8나노 공정으로 만들고 있지만 RTX 40 시리즈는 TSMC 5나노 공정에서 양산될 전망. 엔비디아는 전체 물량을 TSMC에 몰아주는 방식으로 안정적인 공급을 약속받은 것이죠. AMD의 경우 삼성전자의 관계가 증진되고 있는데요. 얼마 전 삼성이 공개한 모바일 AP인 엑시노스 2200에
AMD가 공동 개발한 RDNA2 기반의 GPU인 엑스클립스가 탑재가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GPU 생산도 삼성전자에 맡길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죠. 엑시노스 2200은 여러 기능의 반도체 칩을 모은 SoC, 시스템 원칩 형태로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같은 파운드리에서 만들면 효율이 높아지기 때문이죠. 인텔의 경우 파운드리 시장 진출을 선언을 했지만 일정 기간은 제품 수주를 외부에 맡겨댈 상황으로 보인다는 것이죠. 7나노 이하 공정 구현까지는 적절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이죠. 코드리 인텔 수석 부사장은 지난 9월 온라인으로 열린 간담회에서 GPU 위탁 생산에 대해서 CPU와 다르게 GPU 설계는 외부 기술의 이점을 활용하기 용이한 측면이 있었다라고 하면서 GPU의 외주 상황에 대해서 열린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죠. 인텔의 경우 TSMC의 유대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인텔의 아크는 TSMC 6나노 공정에서 양산될 것으로 관측이 되고 TSMC는 3나노 공정이 적용한 서버용 CPU와 GPU 생산도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지만 결국 CPU와 같은 경우는 지금 결과를 봐야 되죠. 인텔이 얼마나 이 CPU의 성능에 올라갈 만큼 파운드리 분야가 성장했느냐 이것에 따라서 느슨한 관계를 지금 했다라고 지금 보이고 있기 때문이죠. 대만 현지 매체에 따르면 올 2월부터 생산 라인을 가동해서 7월부터 본격 양산에 돌입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GPU 고성능 GPU가 성장이 굉장히 빨라지고 있어요. 2020년 대비 2021년이 벌써 2배 성장. 2022년은 그것보다 더 성장할 가능성이 높아져 가고 있죠. 왜냐하면 메타버스와 같은 경우 그리고 또한 자율주행차와 같은 이러한 곳에서 고성능 GPU가 필요하기 때문이죠. 게임용 컴퓨터도 마찬가지고요. 이러한 상황에서 이제 고성능 GPU의 성장은 이제 따놓은 당상이다 라고 보고 있고 이렇게 되면 삼성전자와 같은 경우도 이 GPU 시장에 뛰어들어야 되는데 GPU를 만든 실적이 별로 없어요. 삼성전자와 같은 경우는 물론 인텔과 같이 기술 성장을 같이 이루어 나가고 있지만 이러한 상황에서 삼성전자는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이냐 그것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눈여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내용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저희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